살고 싶으면 집중하란 말이다. 강하랑 이독실의 과장창. 장.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강하랑입니다. 네, 이독실입니다. 참 이상하다. 태양빛은 이렇게도 뜨겁고 지구는 그 빛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왜 지구는 계속해서 더 뜨거워지지 않는 걸까? 이것이 그 유명한 온실 효과인데요. 한때는 온실 효과가 인류에겐 축복이다라고 하는 인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방실 KBS 기상 전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방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방실.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신문방송실에 계시는 기자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요. 전 그게 드립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죠. 네, 실제로 그래서 KBS 신방실이다라고 취재할 때 전화로 얘기를 하면 신방실이 이름이 아니라 정말 신문방송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어떤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방실. 실제로 성균관대 신방과에 신문방송실 사무실에 신방실이라고 어머, 진짜요? 붙어 있는 걸 제 아는 선배 오빠가 찍어서 보내준 적도 있어요. 성대 신방과 신방실이 있다. 그래서 또 뭐 옛날 분들은 예전 가수분이랑 이름이 같아서 어머님 아버님들이나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네, 일단 독실님께서 앞에 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단어들이죠. 지구 온난화 그리고 온실가스입니다. 자주 쓰고 보는 단어지만 누가 처음에 사용을 하고 어떻게 이게 발전돼 왔는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온실효과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창안한 사람은 그 프랑스의 수학자 푸리에입니다. 푸리에 하면 이제 싫어할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그렇죠. 푸리에 변환. 네. 이후에 이런 온실효과가 가져오는 지구의 기온 상승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상세하게 밝혀낸 최초의 인물이 또 스반테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정말 멋있잖아요. 아레니우스 하면 뭔가 그리스 사람 로마 아닙니까? 신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화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해서 스웨덴에 이제 1903년에 첫 노벨 화학상을 안겨준 첫 인물이기도 한데 우리는 화학자로 많이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법칙이라든지 뭐 온도가 높아질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이분이 바로 스톡홀름 물리학회에서 1896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바로 기후변화 그리고 온실가스나 온실효과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한 논문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믿겨지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런 뭐 물리학회에 발표한 논문이 아닌 화학계의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은 것만 봐도 이 논문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좀 엇갈렸고 후대에 들어서 이 논문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현대 기상학자들도 슈퍼컴퓨터로 해야 되는 계산을 직접 손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노트랑 뭐 연필 가지고 한 건가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뭐 계산기가 있지도 않고 뭐 주판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중국에는 있었나요? 주판이. 그러니까 정말 손으로 복잡한 계산을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만약에 2배로 늘어날 경우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 5, 6도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어떤 슈퍼컴퓨터로 계산한 것과 비교를 해도 너무나 정확하다. 사실 산업혁명 이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280 ppm 평균적으로 됐는데 지금 410 ppm을 넘었거든요. 가장 최신 자료로. 그러니까 이 사이에 기온 상승이 지금 1.09도 이제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기온 상승은 아레니우스가 예언한 그대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실님이 한번 맞춰보시죠. 네. 이산화탄소를 농도를 처음으로 측정한 사람 누굴까요? 주관식입니까? 주관식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지금 이거 맞추라고요? 네, 힌트를 드릴게요. 네네네. 1958년 당시에 그분이 30살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심지어 되게 옛날 분이어서 유명한 화학자도 아니야. 30살이면 이렇게 젊은 분 좀 모르는 절대 모를 것 같은데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데이비드 너무 많아. 데이비드라는 너무 흔한 데이비드 킬링이라는 네. 기후학자인데요. 너무 어렵나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설명 좀 해주시죠. 아주 데이비드 킬링은 우리에게 되게 낯선 이름인데 기상학자이고 이분이 강한 캐스터가 말했던 것처럼 하와이 마우나로아라는 산 정상에서 1958년부터 최초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측정을 한 2000년대 중반까지 하신 분이고, 이 당시에 뭐 하와이 같은 경우는 아무 공장도 없고 발전소도 없고 해서 굉장히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관측한 이 이산화탄소 농도 값이 거의 전 지구를 대표하는 배경대기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측정할 때 초반만 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뭐 300ppm 초반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톱니 모양으로 뿅뿅뿅뿅 하면서 올라가는 곡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 곡선이 킬링 곡선. 네네. 이런 과학자의 어떤 묵묵하고도 꾸준한 열정 덕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자산이죠, 그죠? 네네. 네. 그렇죠.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사실 어전 탄소, 이제 탄소 중립 얘기를 할 거니까 이산화탄소다, 혹은 뭐 공식적으로 뭐다라고 세계에 알려진 거는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이 온난화라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이 원인이 바로 인간이 배출한 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다라고 밝혀지게 된 것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고요. 1972년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 원인이 바로 이런 이산화탄소일 수 있다. 라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85년에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미세먼지가 갑자기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코로나가 미세먼지를 줄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지금 미세먼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지난해 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그러면서 각국에서 이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봉쇄라든지 항공이나 교통량들이 눈에 띄게 줄었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거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낮았어요. 우리나라도 환경부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 우리도 그렇고 중국 네, 공장들도 그렇죠. 좀 안 했고. 맞아요. 네. 우리는 중국발 먼지가 서풍 타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떨어졌는데 이게 코로나가 이제 슬슬 회복이 되고 경제가 다시 돌아가면서 이 배출량 자체는 거의 회복됐다. 특히 중국에서 공장 가동이 다시 시작이 되고, 근데 다행히 날씨라든지 이런 거의 영향으로 최근에 과거처럼 그렇게 기록적인 미세먼지는 작년부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말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일주일 넘게. 그래서 3한 7미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겨울 날씨 이제 3한 4미가 아니라 7미라고 일주일 내내 미세먼지라고. 근데 그런 겨울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올겨울 차라리 추운 게 낫다. 맞아요. 겨울이 추위가 누그러지면 진짜. 먼지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게스트분들과 함께하는 과장창 전매 특허 끝인사가 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과장창 파이팅!